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이래저래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입니다.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되실 텐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필터 청소만 잘해도 3에서 5% 정도 전기를 아낄 수 있고요. 냉장고는 가득 채우면 냉기 순환이 어려워서 전력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70% 정도만 채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빨래를 한데 모아서 찬물로 세탁을 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분에 인공치아를 심는 시술로 치아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구강 구조나 치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법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뼈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가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연 치아가 손상된 경우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문제는 잇몸뼈가 부실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여기 잇몸뼈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방법인 뼈 이식 임플란트가 등장해 화제다.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공개한다. 임플란트 시술, 잇몸뼈 상태 중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치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 중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뼈 이식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뼈 이식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지지하기에 부족한 잇몸뼈를 자가골, 동전골, 이전골, 합성골 등 여러 가지 골 이식제를 통해 먼저 이식한 후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술법은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술 성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잇몸뼈의 상태라고 한다. 잇몸뼈가 충분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예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잇몸뼈에 심는 수식입니다. 따라서 잇몸뼈가 약하거나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경우 시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뼈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진행하게 되면 임플란트의 탈락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재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에 앞서 3차원 CT 등 최첨단 장비를 통해 정밀 진단을 하고 예측 가능한 시술법으로 오차를 최소화해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임플란트 시 뼈 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등 추가적인 수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치료 계획이 잘 정립되어 있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치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외과 시술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는 만큼 감염 방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임플란트 후 사후 보정한 내용의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뼈 이식 임플란트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뼈 이식술을 통해 부족한 잇몸뼈를 보충하고 약 2~3개월 경과 후 잇몸뼈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는데, 잇몸뼈가 약한 환자들의 경우 뼈 이식 임플란트를 통해 보다 튼튼한 식립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임플란트는 시술 후 사후 관리에 따라서 임플란트 기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원이 정해준 시술 후 내원 일정에 맞춰 잘 내원해 주셔야 하며 식립한 치아와 그 주위의 잇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나 보철물을 오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잇몸뼈가 부실해 임플란트 식립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면 잇몸뼈를 충분히 재건한 뒤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식립할 수 있는 뼈 이식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황재호 원장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임플란트 시술이란 이제 자연 치아가 탈락된 자리에 인공 치아를 식립하는 수식입니다. 인공 치근을 먼저 식립하고 그 위에 지대주를 올린 다음에 보철물을 올리게 되는 과정으로 완성되는데요. 이러한 임플란트 수식을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받을 수 없어서 좀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잇몸뼈가 없는 경우에는, 소실된 경우에는
이러한 임플란트 수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 그럼 잇몸뼈가 소실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잇몸뼈가 소실된 경우를 위해서 이제 개발된 수식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게 뼈이식 임플란트입니다. 잇몸뼈가 소실된 부위에 뼈를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좀 더 튼튼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치주 질환 같은 잇몸 질환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 잇몸뼈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뼈 이식을 통하여 이제 잇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뼈 이식 임플란트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임플란트 수식 자체도 까다롭기도 하지만 뼈 이식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과의 협진을 통하여 환자분의 구강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이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뼈 이식이 필요하신 상태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신중한 병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가 워낙 발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게 좋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20대 후반부터 1년에 한두 번 정도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함께 꼼꼼한 칫솔질을 환자 스스로 열심히 해주셔야만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물놀이 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물놀이 한 이후에 유행성 결막염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유행성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할 때 반드시 물안경을 착용하고 수건 같은 개인용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